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죠? 빠르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FMC 또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 수면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 지표가 나왔다가 지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가는 쪽이 뭐냐면 실적으로 흘러갔어요. 그 사이 그 다음이 이제 이번에 FMC가 되죠. 근데 실적에서 이제 어저께 보시면 애플하고 아마존은 괜찮은 실적을 냈고요. 페이스북이나 보잉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내보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를 관망하는 그런 모드가 시장에 나왔죠. 근데 어저께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은 올랐는데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뭐였냐면 올해 금리 인상 1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FOMC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FOMC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한다든가 금리에 대한 점도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흔들렸다는 거죠. 이거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해석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잘 버티는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정말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정말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도 1회 정도는 용인이 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FOMC를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예상을 한 상태라면 사실 시장은 어저께 올라갔어야 되죠.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재료가 부재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슈마다 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려는 모습이고 주추세로 끌고 가는 재료는 아직 부재한 것은 확인시키는 그런 미국장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0.25% 정도 올랐어요. 장중에 좀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양봉은 양봉인데 이 양봉이 제가 말한 장대 양봉처럼 쭉 뻗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윗골이 메워주는 양봉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뻗지를 못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재료가 없다는 거 확인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FOMC 회의를 기대한다. 거기에서 좀 더 완화적 기조가 좀 나오길 바란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 시장의 화두는 19일, 20일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은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이 어제 올랐어요. 어제 올랐는데 이 중국 시장이 3,100선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3,060 정도 이거 돌파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돌파하게 된 것은 이 전국인민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감세 340조가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거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다음 수순 뭐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수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중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는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될 것 중에 중간다리 역할이고 그 기준율이나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빠른 시간에 나와서 지금 불붙었던 중국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장대 양봉이 MSCI에서 중국 A주의 4배 확대한다 그러면서 양봉 하나 딱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양봉을 이만한 걸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늦춰가지고 다음 달 나가버리게 되면 다음 달 올랐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시기적인 타이밍이 중국 시장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좋게 해석해서 자꾸 부양 쪽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 투자가들은
부양이 있으니까 중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올라갈 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우리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시장이 정말 안 좋구나.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나.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이 양적 완화할 때 중국 별로 안 했어요. 별로 부양 안 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다시피 하고 뭐 대충 분위기 맞춰놓은 정도만 했지 부양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부양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부양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경기 다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부양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양을 했는데 경기가 못 살아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국처럼 부양을 해 경기가 살아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거기 핵심 키포인트는 뭐가 있죠? 무역 협상에서 빠른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담판을 짓는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4월도 빠르다 그러면서 나온 날짜가 6월입니다. 그럼 지금 3월이죠. 3개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경기 부양을 더 유도할 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텀 동안 경기가 못 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이 경기 부양이 무의미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릴 김에 빨리 올리는 게 더 좋다. 그렇다면 빨리 부양책이 나오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요. 좀 올랐어요. 3일 연속 올랐어요. 근데 2200은 아직 못 갔죠. 근데 어저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반대 행보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 기관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면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싸움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는 부재한 상태. 부재한 상태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버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보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기준선에서 지금 3일째 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균형을 아직 매수 쪽으로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방으로 못 돌리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결국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 출해가 꼭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이 상태를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만약 이걸 못 뚫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주도자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싸움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거고요. 누군가 주도자가 나타난다면 강력한 시세 분출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시장 공감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과 마치시고요. 커피를 한 잔 타셔서 이 시간을 함께 티타임한다 생각하시고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